첫 번째 가보죠. 자, 고양이 학대범은 유명 셰프입니다. 자,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 학대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알고 봤더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유명 셰프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학대 영상부터 잠깐 보시죠. 자, 한 남성이 긴 막대기를 숨기고요. 길냥이들한테 먹이를 줍니다. 자, 막대기로 막 쿡쿡 찌르기도 하는데요. 급기야, 급기야. 자, 저렇게 하고 구석에서 뭔 짓을 했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황급히 도망쳐 나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 고양이. 자, 저 사람 또 뭔 짓을 하려는지 괴롭힐 만한 또 다른 고양이를 찾는 걸까요? 자, 바로 그때 어디선가 축 늘어진 새끼 고양이를 들고 오더니 어둠 속으로 또 사라집니다. 자, 저 셰프 방송에서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에선 이미 신상이 털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이 남성은 보신 것처럼 천안의 한 마트에 침입해서 길고양이를 학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 강남과 천안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셰프로 확인이 됐는데요.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고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를 했고요. 인근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온라인상의 가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지역사회에선 이미 소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가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 저렇게 어떤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나서 매출 감소, 그걸 타격이라고 그 정도 표현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박상희 교수님, 경찰에서 네. 뭐라고 하더랍니까? 네, 지금 이 사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양이를 지금 학대를 한 정황이 너무 뚜렷하죠.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는 앞을 보지 못해서 마트 주인과 동네 주민들이 보살피던 고양이였는데 이 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담배필로 지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경찰한테 얘기했냐면은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하도 뜯어서 내가 뜯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어떤 고양이들을 좀 주변에 쓰레기 봉투로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들까지 오는 바람에 좀 못 오게끔 막느라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잡아갔던 고양이는 중간에 놔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난데없이 쾅쾅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주택가에 울려 퍼지는 심상치 않은 소리. 누군가 쾅쾅 풀스윙으로 차를 힘껏 내리치고 있는 중. 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쾅쾅쾅. 자, 뒤도 안 보고 돌아서더니 잠시 후에 간 줄 알았지 또 왔지롱. 자, 다시 차를 쾅쾅. 그리고는 계속 저렇게 두드리고는 쿨하게 퇴장. 이번엔 진짜 갑니다. 아, 저 양반은 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금융치료를 자청하시는 걸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4일 밤 9시 반쯤에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정된 건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뒤늦게 차 상태를 확인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왠지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를 해서 주변을 유심히 살피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이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했고 붙잡았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은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개인사 때문에 그랬다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차 곳곳은 움푹 들어갔고 또 사이드 미러도 부서졌습니다. 수리비만 195만 원이 나왔다고 하고요. 하지만 경찰은 제보자에게 차량 수리비가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금융치료는커녕 수리비도 못 받는다고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바로 그제 저 짓을 또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사이드 미러를 막 차고 막 때리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리비가 40~50만 원 정도, 30~40만 원 정도 나왔던 상황인데 그 피해 차주의 얘기에 따르면 같은 여성이 이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소리를 지른답니다. 와!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 저 여성이 무슨 짓을 하겠구나 라면 차량 파손이 돼 있고 손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요. 어떡해. 근데 문제는 차량 손괴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 이상의 행동들,
해코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좀 순찰을 좀 많이 돌면 줄어들 건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하네요. 아니 약을 복용케 하든지 병원에 보내든지.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방비로 저희 방치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남의 집 외벽에 자, 식사 중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께서는 진짜 절박해하고 계세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골목길로 웬 남성 컴온. 자, 바지춤을 잡고 있는 게 어째 좀 주변을 두리번 하더니 벽으로 밀착. 싹 그러더니 왜 이렇게 금방 그러죠? 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의 한 2초 만에 빨리. 박 변호사님. 네. 저희한테 노상방뇨 제보가 정말 많이 오는데 식사 시간 저희가 방송이라서 거의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만 오늘 건 왜 하느냐? 저기가 바로 창문가.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놨더라면 저 인간 얼굴이 딱 보였던 상황. 맞습니다. 저게 서울 동대문 주택 앞에 노성인데요. 이 문제가 뭐 노상 방뇨하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좀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문 열면 바로 보여요. 그리고 좀 되게 짧게 저렇게 할 바에 안 하는 게 뭐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요. 편집을 했답니다. 예, 편집했겠죠 아마도. 문제는 소변을 봤는데 흰 벽에다가 이 소변을 받고 흰 타이어였다고 그래요. 소변 색깔 좀 누렇잖아요. 자국이 남아버렸답니다. 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아유. 그게 상당히 아깝대요. 만약 근데 꼭 그렇게 본능적으로 가나 봐요. 하얀 데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지. 또 가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제가 맞진 않습니다. 노상방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좀 풀숲이라든지 그리고 좀 하얗지 않은 검은 뭐 이런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보한 분도 그 말씀을 합니다. 아, 진짜요? 흔적을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풀숲에서 하면 뭐 제보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찾지도 못할 거고요. 저 큰 도로에 산다는 게 놀랍다. 남의 집 창문가에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아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취객 휴대폰 슬쩍입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닥에 벌러덩 누운 취객 옆으로 한 남성 컴온. 자, 의자에 앉으면서 휴대폰을 이미 넣었어. 인마이 포켓 했어. 자, 그러면서 저 사람, 저 취객한테 아이고 사장님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셔. 자, 인류에 충만한 척, 위해주는 척. 자, 이번엔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 돌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주워서 일행인 듯 자연스럽게 옆에 앉는데요. 자, 벌떡 잠시 눈치를 보더니 스리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자, 팀장님, 잡은 것 같아. 자, 과거 현역 시절에 저런 취객 상대 절도범들 많이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뭐냐면 60대 남성하고 50대 남성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그 지하철 그 안에 전동차 안에하고 아니면 그 승강장에서 이제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취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물건을 빼가는 즉 일명 부축배기 범죄를 한 사항인데요. 특히 또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동차 안에는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범행을 했어요. 하지만 눈이 많습니다. 그 내려가지고 승강장 걸어갈 때에 이게 CCTV에 찍혔기 때문에 범행이 이제 들통이 나서 공고가 된 건데요. 그리고 이들은 훔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작물업자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러면 그 우즈베키스탄 작물업자는 또 웃돈을 받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반출하기 때문에 지금 그 거래 현장. 그렇죠.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경찰에 신고를 받고 아마 추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여 대의 CCTV를 확인해가지고 피해자 4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몇 명은 구속을 했고 구속했기 때문에 구속 송치를 검찰이 할 예정이고요. 경찰은 뭐라고 당부하냐면 연말 연시에 이제 모임도 많고 술도 많이 먹는데 술을 취해서 저렇게 주무시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쳐간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고가의 소지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드지 마시고 가방에 넣어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잠그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연말연시에 술을 취해서 저렇게 주무시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술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로남불 남편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내로남불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한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비즈니스차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전담해서 호텔이나 공항, 거래처로 이동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통역사와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은 같이 붙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최근 통역사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 통역사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한테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만났는데요. 남자인 줄 알았던 통역사는 알고 보니 또래 여성이었고 심지어 미혼이었습니다. 게다가 소개해주기 전에 이미 같이 일을 몇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지만 일로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굉장히 구속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어디 나가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고 동창 모임은 물론이고 가족 여행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요. 자식들 결혼식에 부를 친한 친구도 없어요. 반대로 남편은 지금까지 별의별 동창 모임, 친구들 모임을 다 나가면서 잘 놀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또래 여성이랑 하루에 몇 시간씩 단둘이 붙어있게 됐으면서 저에게는 거의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대로 계속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 뭐야? 너는 되고 난 왜 안 돼? 그 박상인가 뭔가 그 여자 뭐야? 왜 이렇게 또 예뻐? 넌 네 맘대로 사회생활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 은둔형 외톨이로 만드니까 좋냐? 친구는 고사하고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도 뭐라고 잔소리를 해대면 난 죽을 때까지 네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 숨 막혀 죽겠다 얘.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자, 다음 남편이에요. 좋습니다. 이 여자가 또 오버한다. 아니, 내가 집에 있을 때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했어 안 했어? 집에서 맨날 그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세상 남녀 사이가 다 그렇게만 보이지. 아이고, 기껏 돈 벌어다 주니까 하라는 내조는 않고 소설을 쓰고 앉았네. 야, 왜 사회생활 막았냐고? 당신 밖에다 내놓으면 불안해서 그랬다. 왜? 동창이든 친정이든 가고 싶으면 가. 지금이라도 내 핑계 대지 말고. X입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통역사가 미혼이고 여성이라서 화난 건 아니고 남편을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동창회 모임, 친구 모임, 여행 같은 멋대로 다니는데 아내한테는 동창 모임, 가족 모임, 친구 모임을 못 가게 하는 게 요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남성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여성인 통역사를 쓰면서 일방적으로 통배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화난 거기 때문에 남성분이 의식구조를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기도 일을 하게 되면 아내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친구 모임, 가족 모임, 친구 모임을 나가게 하시면은 이 사항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 남편의 저 속마음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본인이 뭐 옛날부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놀고 뭐 이런 분들이 도리어 더 집에 가서 아내를 잡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클린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다니거나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의심하는 거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에 어폐가 있죠. 본인이 일할 때는 또래 여성이랑 같이 붙어 있어도 그냥 비즈니스고 아내는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된다. 이건 너무 평등과 공평이 없잖아요.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계 상당히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만약에 그냥 뭐 미혼인데 비즈니스 일이었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뭐 남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통보 못했던 거 그 부분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뒷부분이 문제예요. 아내를 구속했지 않습니까? 아내한테는 그것을 강요하고 강제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지금 아내 말씀, 제보자 말씀 일리가 있고요. 남편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풀어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비즈니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관계를 하든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박 변호사님도 사모님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막 좀 꺼려하고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맨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세요. 네.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닌데 대구 가세요. 대구.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자, 예, 백다희 아나운서. 네, 좀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너무 좀 신기하고요. 일단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신 다음에 자유를 주지 않으면은 저는 좀 이혼도 고민을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말괄량이 삐삐님, 그러던가 말던가 다니세요라고 하셨고요. 김인수님, 일 때문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구속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미우님은 그럼 일을 그만두라는 건가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유엘라님, 이거 내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화장실도 못 가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